결합의 종류, 이온 결합 여기 시작하면 됩니까 지금? 자, 이 사실인데 여기는 했나? 알겠다. 공유 결합 시작하면 되나? 여기는 했나? 52쪽 하면 됩니까?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 공유 결합 물질의 성질 특징들 이제 외우는 부분이네요. 여기는. 그러면 봅시다. 이온 결합 물질이라 하면 이온 결합으로 생성된 물질인데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해야 됩니다. 양이온과 음이온. 물론 양이온은 금속이 양이온이 될 수 있고 비금속은 음이온이 될 수 있습니다. 금속과 비금속, 그러니까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하면 이게 이온 결합이다. 자, 근본적으로는 플러스 전하의 총합과 마이너스 전하의 총합이 반드시 같아야만 한다. 자, 그래서 Na 플러스 이온과 산소 2 마이너스 이온이 만나서 결합을 하면 Na 플러스 이온 2개랑 산소 하나, 그러니까 Na2O가 돼야 될 거고, Ca2 플러스랑 산소 2 마이너스가 만났을 때는 2 플러스 2 마이너스니까 그냥 CaO 되면 될 것이고, Ca2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결합을 하면 2 플러스 2 마이너스니까 CaCl2 1대2의 비율로 결합을 해주면 될 것 같다. 그 정도 이야기.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만나서 이온 결합을 형성을 하는데 플러스 전하의 총합과 마이너스 전하의 총합은 반드시 같아야만 한다. 그 정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온 결합 물질의 특성 외워야 됩니다. 이온 결합 물질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비교적 높습니다.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냥 외우면 됩니다. 이온 결합 물질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상당히 높다. 자, 대부분 물에 잘 녹는데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져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고체일 때는 전기가 안 통하는데 액체나 수용액이 되면 전기가 통합니다. 액체나 수용액이 되면 전기가 통한다. 전기가 통하려면 전하를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운반체가 있어야 되는데, 자, 양이온 음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걔들이 전하 운반체 역할을 해준다. 그러니까 전기가 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고체일 때는 안 통하고 액체나 수용액일 때는 통합니다. 이온 결합 물질 고체일 때는 안 통하고 액체나 수용액이 되면은 전기 통합니다. 네, 공유 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 안 통하고 액체나 수용액이 돼도 안 통한다. 이게 공유 결합 물질의 특징이고,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는 안 통하고 액체나 수용액일 때는 통합니다. 액체나 수용액일 때는 통합니다. 그 정도로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별장의 변형.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외부에서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 쉽게 쪼개지거나 부서진다. 원래는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얘를 외부에서 힘을 가해가지고 한 칸 딱 밀면 얘가 그대로 한 칸 밀리면서 양양 이렇게 된다고. 한 칸 밀리게 되면은 음이온 앞에 음이온, 양이온 앞에 양이온, 또 양이온 앞에 양이온, 음이온 앞에 음이온 이런 식으로 되면서 쫙 쪼개져 버린다.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쉽게 쪼개지거나 부서집니다. 이온 결합 물질의 기본적인 특징이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이 표에 있는 내용들 그대로 다 외워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의 이온 결합 물질, 염화 나트륨, 탄산 칼슘, 염화 칼슘, 탄산 수소 나트륨, 베이킹 파우더, 그 다음에 제설제, 습기 제거제, 그 다음에 달걀 껍데기의 주성분은 탄산 칼슘, 염화 나트륨은 소금의 주성분이다. 그 정도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로 친환경 제설제 됐고 찾지 마라. 그 다음에 공유결합 물질. 공유결합 물질의 기본적인 성질, 비금속과 비금속이 전자를 공유하여 만들어지는 거다. 금속이 등장하면 안 돼요. 비금속과 비금속이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분자를 이룬다.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분자가 된다. 이온결합 물질은 분자가 아닙니다. 이온결합 물질은 분자가 아니고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이 물질만 분자라고 부를 수 있다. 전자쌍을 공유합니다. 비금속만 등장을 해야 된다. 금속 나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공유결합 물질의 기본적인 성질은 아까 이온결합 물질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았는데 공유결합 물질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물에 녹는 것도 있고 안 녹는 것도 있다. 뭐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겠죠. 애매하니까. 자, 공유결합 물질은 기본적으로는 전기 전도성이 없다라고 보면 돼. 고체든 액체든 수용액이든 간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고, 예외적으로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아이들 중에서 흑연 같은 경우에 흑연은 탄소로만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탄소로만 이렇게 이루어진 흑연은 전기가 통합니다. 그 정도. 예외적으로 통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아이들은 근본은 고체일 때든 액체일 때든 그냥 전기가 안 통합니다라는 답변이 기본이야. 전기 안 통합니다가 기본이라고. 그러면 뒤에서 보면 에탄올, 그 다음에 C4H10, 뷰테인, 설탕, 아세틸살리실산, 얘네들 전부 다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공유결합 물질이고 전기 안 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실험을 보면 있는데 얘들이 요리 나누면 되겠네. 요리. 얘는 고체일 때는 싹 다 전기가 안 통했는데 수용액이 됐을 때 안통함이니까 이 앞에 있는 하나, 둘, 셋, 네 명은 이온결합 물질이고 설탕, 포도당, 녹말은 공유결합 물질인 거죠.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이다. 소희야, 맛있니? 아니 그 맛있어 보여서 그 뭐야 제목이? 딸기 요거트 전시식 커피. 나도 다음에 시켜 먹어봐야겠네. 딸기 요거트. 포도 요거트도 있나? 블루베리 요거트 있나? 또 무슨 요거트 있는데? 커피 요거트도 있나? 아니 나네. 딸기 요거트. 자, 물, 산소, 이산화탄소, 질소, 규산염 광물. 규산염 광물은 그 다음 챕터에서 또 한 챕터 따로 별도로 나와 있어요. 규산염 광물은 노션 범위에 안 들어갔었네? 그죠? 안 들어갔었나? 한 번도? 학교에서 안 배웠나? 자, 오케이. 규산염 광물은 다음 챕터에서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SiO4 기본 구조하고 얘네들의 결정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다음 챕터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공유결합과 이온결합 물질의 기본적인 성질 물어보는 문제.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야. 58쪽에 10번 문제. 스탑. 내가 깜빡하고 밥을 안 먹고 와가지고 점심을 안 먹고 깜빡하고 점심을 안 먹고 출근했네. 아 배고파 죽겠네 지금. 밥 먹었니? 먹었네. 마라탕 맛있니? 네. 난 냄새 맡아도 좀 별로던데. 한 번도 안 한 먹어봤어요. 번도 안 먹어봤다. 마라탕 먹어봤니? 그래? 마라탕 누구랑 먹냐? 혼자? 혼밥? 우리 1층에서? 이거 간지난다. 혼자 마라탕도 먹고. 저 혼자 진짜 잘 먹어요. 강인한 여자네. 소희랑 연락해서 같이 먹지. 어차피 또 놀러 가야 돼서 저희 부산 가요. 응? 부산 가요 저희. 언제? 다음에 화요일 날? 누구랑? 학교 네. 부산에? 당일 저기 부자고 오죠. 왜? 아빠가 보내주나? 부산 어디 가? 아직 근데 부산 어디 갈 데가 있나? 광안리 간다고 하지 않았냐? 강안리 가서 뭐 할 건데 너가 두보이들이 먹는 거죠. 가서. 뭐야 꼼장어 양념 꼼장어 지금 많던데 그 해운대 앞이고 강안리 앞이고 맛있던데 소희 몇 번? 응? 뭐가 코로나 걸려서 많이 아파요. 자 X 수용액은 불 안 켜진다. 이거 전기 안 통하는 거지? 그러면 X 수용액은 공유결합인 것으로 얘는 전기 통하네. 오케이 얘는 이온결합인 것으로 그럼 얘는 염화 나트륨이고 얘는 설탕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X는 설탕 CHO로 이루어진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모두 미금속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Y 수용액은 염화 나트륨 이온이 존재할 것 같고 Y는 고체일 때는 없지만 액체나 수용액일 때는 전기 통합니다. 그러면 답은 몇 번? 넘버 5번이 되겠습니다. 몇 명이서 하냐? 네. 4번 문제 스타트. 59쪽에 4번 문제. 4번. 이거 왜 다 풀었냐? 숙제인 줄 알고. 훌륭합니다. 잘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2학기에 체육 수행으로 골프 한대요. 체육생을 사심장지 말라고. 좀 사심이 작용한 것 같은데 최찬호 선수. 오, 알아요? 알아요, 쌤? 최찬호 헐. 4학년 중에 있던 최찬호 아이가. 맞아요. 건수는 김선택 쪽에 누구? 건수쌤 애기가 방수? 김건수 아세요? 김건수? 네. 뭔가.
쌤, 최창호 쌤 골프 자격증 못 땄다고 저한테 짜증내던데요. 세상은 뭐잘 치죠. 골프 나보다 좀 못 치지만 쌤보다 못 쳐요? 내보다 못 치지. 어떻게 하루에 같이 쳐봤어요? 근데 예전에 같이 쳤을 때는 그때 내보다 잘 쳤어. 7년 전에는, 8년 전에는. 근데 지는 내보다 골프 입문이 좀 더 빨랐고 지금은 내가 월등히 난 잘 친다고 생각합니다. 쌤 골프 몇 년째 치고 나는 지금 있어요? 8년 차, 9년 차, 8년 차. 9년 차 되겠다. 근데 최찬우가 내보다 먼저 시작했거든. 최찬우 와이프가 누군지 알아, 다영아? 최찬우 와이프가 누군지 알아? 저한테 물어보세요. 니 안다, 이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방향미. 그 누구예요? 누가 학교 국어쌤? 동중학교. 아, 비밀인가? 진주 동중? 동중 나온 애들한테 말해줘요. 아, 됐다. 말하지 마라. 이거 비밀이다. 동중 나온 3학년들 그 사람 몰라요. 방향미 왜 모르지? 이거 휴식이었나? 저희랑 수업을 하고 아, 너가 학년이랑 연결이 안 됐었나? 이름 처음 들어봤는데. 쌤 예뻐요? 아니. 오, 이거 미안하다. 아니. 예뻐. 안 예쁘면. 예뻐. 너무해. 예쁘면은 우리 와이프가 없어요. 그죠? 팩트입니다. 이렇게. 아, 진짜 팩트. 객관적으로. 자, 그래서 소희야 골프 열심히 배워라. 몇 번? 5번. 오늘 좀 분위기 아닌 것 같은데. 민영 몇 번? 모르겠고. 지우 3번. 은정 5%고. 다윤 보자. 승차이 3번. 자, 봐라.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최외곽에 있는 전자, 이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자가 전자라 합니다. 원자가 전자. 수소를 제외하고 원자가 전자가 1개, 2개, 3개까지는 그냥 과감하게 금속이라 해버려라. 그냥. 그 다음에 4개, 5개, 6개, 7개, 8개 있으면 얘들은 그냥 무조건 비금속이다라고 해버려라. 그럼 A는 X개 있고 첫 번째 껍질에는 2개, 두 번째 껍질에 6개 끝이야. 최외곽이 6개니까 얘는 비금속인 게 확실하고, 첫 번째 껍질에 2개 채우고 두 번째 껍질에 8개까지 채우고 세 번째 껍질에 2개 있으니까 얘는 금속인 게 확실하고, 2개고 두 번째 껍질에는 몇 개 채운다고요? 최대 8개야. 8개. 에? 2, 8, 8. 그리고 마지막 껍데기에 7개 들어있으니까 얘는 비금속인 게 확실하고, 그러니까 Y 플러스 Z는 16이고 X는 2니까 요거는 8입니다. 자, BA 금속과 비금속의 만남이니까 얘는 이온 결합이고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 있을 겁니다. 자, B 뭐고, B는 금속이잖아. B는 금속이잖아. 금속인데 전자쌍 2개를 공유하고 자시고 할 일 없습니다. B는 금속이기 때문에 얘는 이온 결합을 형성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럼 기호법이 틀렸어. 정답은 몇 번? 3번. 3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완자책이 통합과학의 물리 파트를 좀 상당히 좀 오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조금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 알면은 거의 물리 1까지 커버가 되는 겁니다. 물리 1까지 커버된다라고 보면 되고, 나라는 다 때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책에 나와 있으니까 이 요지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동 거리
실제로 움직인 거리, 실제로 정확하게 얼마만큼 달려갔느냐, 그게 이동 거리다. 실제로 정확하게 얼마만큼 갔는가. 이렇게 3m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4m 갔다. 요놈이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갔어요. 몇 미터 이동했니? 이동 거리는 몇 미터? 얘 7m 이동했습니다. 근데 얘는 뭐 이리 간 거 신경 안 쓰면 얘는 참 여기로 간 거잖아. 그럼 위치의 변화량, 변위는 얼마입니까? 5m의 변위라는 거야. 이동 거리는 7m인데 변위는 5m다. 이렇게 우리가 볼 거라고. 변위는 위치 변화량만 나타내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 반지름이 2인 원을 한 바퀴 뺑 돌았어요. 이동 거리 얼마? 4야? 4파이죠. 근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왔지? 그러면 한 바퀴 돌아왔을 때 변위는 0인 겁니다. 이동 거리는 4파이. 그 다음에 5m 갔다가 3m 돌아왔죠? 이동 거리는 8m, 변위는 2m인 겁니다. 변위는 부호를 표기해줘도 좋겠죠. 플러스 2m, 오른쪽으로 2m, 왼쪽으로 2m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변위는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느냐를 나타내는 표기니까 얘는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을 잡아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좀 더 그렇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동 거리와 변이라는 설명만 했고, 그 다음 나오는 개념은 속력과 속도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속력. 자,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로 표기합니다. 별표 하나.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로 표현해요. 속도는 변위로. 자,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 속력.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 내가 어떤 특정한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위치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까 했던 이놈 한 바퀴 돌아가지고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이동 거리가 4파이 아닙니까? 그럼 얘 변위는 얼마고? 변위는 0 아닙니까? 한 바퀴 도는데 2초 걸렸다고 치면 시간분의 이동 거리는 4파이죠. 4파이가 아니지, 무슨 파이? 2세컨드분의 4파이니까 얘는 2파이죠. 이게 얘의 속력이 되는 거고, 한 바퀴 뺑 도는데 2초가 걸렸다면 얘는 속도는 0이 되는 거죠. 시간분의 이동 거리, 그거는 속력이고, 시간분의 변위, 그거는 속도입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을 나타낸다. 속도가 얼마나 변했느냐. 처음에 나는 10m/s로 달리고 있었는데 20m/s 되었습니다. 그게 2초 걸렸습니다. 2초 후에 봤더니 20m/s의 속력이 되었다. 속도가 되었다. 그럼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으로 나타낼 거고, 시간은 2초. 속도는 얼마 증가했니? 10m/s 증가했죠? 그러면 요노마의 가속도는 5m/s 제곱이 되겠죠. m/s에다가 세컨드를 한 번 더 넣는 거니까 가속도의 단위는 m/s 제곱입니다. 만약 1초의 속도가 얼마씩 변하느냐, 매 1초마다 속도가 얼마씩 변하느냐를 나타내는 척도가 가속도가 되겠다. 시간, 그 다음에 뭐 이동 거리, 변이, 속력, 속도, 가속도,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물리 파트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니까 잘 봐주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밥 먹는 걸 안 바꿀 수가 있냐? 배고파 죽겠네 정말. 딸기 요거트도 맛있어 보이고 배고프네. 알겠습니다 동현. 선생님 저 저녁에 치킨 치킨 좋습니다. 누구랑 남자친구랑 네? 엄마랑 혼자 나는 이모 엄마랑 나는 어디 언제 특수 언제 투수 정답 간지나죠?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나는 뭐 먹지? 나는 새우김밥이나 하나. 자 보자. 속도가 V, 얘는 2V, 속도가 3V죠. 지금 속도의 방향, 지금 속도의 방향이라 하면 얘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V가 플러스 값입니다. 만약에 내가 속도를 표기할 때 마이너스 2V 이렇게 돼 있으면 나는 이 물체가 왼쪽으로 2V만큼의 속력으로 왼쪽으로 달려간다라고 이해를 하세요. 플러스면 오른쪽, 마이너스면 항상 왼쪽이라고 볼 거야. 그러면 소위야 V, 2V, 3V니까 속도의 방향은 오른쪽이요, 왼쪽이요? 오른쪽이야. 우리는 항상 플러스를 오른쪽으로 기준 잡을 거야. 그럼 얘는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가속도가 시간,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1초라고 치면 1초 동안의 속도의 증가량은 V 증가했지? 플러스 증가했죠? 그럼 이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플러스 V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겠지? 에? 그러면 이 가속도의 방향은 어느 쪽? 가속도의 방향도 오른쪽입니다. 속도도 오른쪽, 가속도도 오른쪽이야. 자, 그 다음에 이 물체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플러스 3V 플러스 2V 플러스 V겠죠? 그럼 얘는 속도의 방향이 어느 쪽? 오른쪽입니다. 근데 얘는 1초 지날 때 속도가 3V에서 2V가 됐죠? 속도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V. 그럼 얘 가속도는 마이너스 V 미터 퍼 세컨드 제곱. 가속도의 방향은 어느 쪽? 가속도의 방향은 왼쪽. 이렇게 해석을 할 거고. 가속도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거고.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으니까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그 교과서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완전체에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전반적인 물리 기본을. 자, 그 다음에 힘. 아니, 이거는 뭐 너무 쉽죠? 자, 오른쪽으로 빨간 힘 10N으로 당기고 있고, 파란 힘 20N으로 당겨요. 그럼 이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은 몇 N? 30N. 자, 빨간 힘 10N, 파란 힘 20N. 이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은 10N. 굳이 뭐 부호를 표기하자면 플러스 10이겠죠? 오른쪽으로 10N 힘 작용. 플러스는 지금 오른쪽이라는 의미야. 요거 10N, 요거 10N.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은 0, 0, 0. 0입니다. 0, 0, 0. 0입니다. 알겠습니까? 헛것이 보이잖아요. 너 밥 먹는 걸 깜빡했어. 사실 오늘 묵기야 지금. 좀 빨리 맞춰. 오늘 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날라가네. 배고파서. 자, F는 MA, F는 MA, F는 MA. 여기다가 줄 긋고 별표 3개 따라랑 붙여놔. F는 마, F는 MA, F는 MA.
앞으로 자네들이 물리 문제를 풀 때 그냥 모르겠으면 일단 F는 MA 써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F는 힘, M은 질량, A는 가속. 질량의 단위는 뭐죠? 킬로그램.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컨 제곱. 질량과 가속도의 곱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 제곱이야.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 제곱.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 제곱.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 제곱. 이거 매번 쓰려니까 귀찮고 이걸로 하니까 발음도 너무 많고 귀찮아서 이거를 그냥 뉴턴이란 단위로 추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힘의 단위야. 뉴턴. 뉴턴이라는 이 단위는 근본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 제곱의 정도고 얘를 뉴턴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귀찮아서. 자, 그러면 F는 MA인데 내가 만약에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이면 M 곱하기 A도 0이 되어줘야 되겠지? F는 MA니까 힘이 0이면 내가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질량이 0이 될 수는 없잖아. 물체의 질량 자체가 0은 절대로 될 수 없으니까 힘이 0일 때 반드시 가속도가 0이어야 돼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이면 가속도가 0이다. 가속도가 0이라는 것은 속도의 변화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속도가 0이라는 것은 속도의 변화가 없다라는 의미고, 속도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는 상황이고 10m/s의 속력으로 달리는 물체는 계속 10m/s의 속력으로 달려야만 속도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나는 물체에 힘을 작용하지 않으면, 내가 작용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면 가속도가 0이 되고 속력의 변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0m/s의 속력으로 달리는 물체는 계속 10m/s의 속력으로 달리게 된다. 그러면 는 등속 운동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S는 MA, F는 MA. 내가 힘을 작용하면 힘을 작용한 만큼의 가속도가 생겨나겠죠. 질량은 변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가속도라는 이놈의 결정적인 변수는 힘이다 이거죠. 힘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겨나요. 내가 작용하는 힘의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겨나요. 내가 작용하는 힘의 방향으로 가속도는 생겨납니다. F는 MA. F는 MA 하나 알고, 그 다음에 등속 직선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이 나오는데 속도가 일정한 운동. 속도가 일정하면은 가속도는 얼마니? 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가속도가 0이라는 거죠. 가속도가 0이어야 속도가 일정한 거지. 그럼 가속도가 0이라는 것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속도가 일정할 겁니다. 힘이 작용하면 속력도 변할 거고 운동 방향도 변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등속 운동을 하려면은 알짜 힘이 0이어야 됩니다. 작용하는 힘이 0이에요. 일정한 속력으로 달려갑니다. 그럼 얘는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일정한 속력으로 1초 후에 요만큼, 또 1초 후에 요만큼, 또 1초 후에 요만큼, 또 1초 후에 요만큼, 또 1초 후에 요만큼씩 이렇게 꾸준하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경과했을 때 이동 거리가 꾸준하게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이동 거리가 꾸준하게 멀어져야 된다. 자, 그리고 단애들 별거 아니지만 앞으로도 유심히 봐야 되는 거는, 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면
일단 x축, y축에 단위를 일단 정확하게 적어. 이동 거리가 뭐고? 단위는 미터. 시간의 단위는 세컨드. 그럼 단위를 적었으면 이 단위를 곱해보고 나눠보고 하라고. 자, 곱해보면은 이 단위와 이 단위를 곱하면 뭐고? 미터 세컨드죠? 아, 큰 의미를 못 찾을 것 같아요. 나눠보면 뭐가 되노? 미터 나누기 세컨드. 미터 나누기 세컨드지? 아, 나눠본다라는 것은 미터에다가 세컨드를 나누는 거니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죠. x축에 있는 증가량분의 y축의 값의 증가량이지.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이게 뭐고? 기울기죠. 그러면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다? 속력이라는 거야. 그럼 이 속력이 이 기울기가 어때요? 같이. 그럼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속력이 같은 운동인 거죠. 기울기의 의미가 뭐다? 속력이라는 거. 나눠보면은 이건 기울기를 보겠다라는 거. 근데 미터 세컨드를 곱했을 때는 x축과 y축의 곱이니까 이 면적이라고. 이 면적은 내가 봤을 때는 미터 곱하기 세컨드는 특별한 물리량이 안 보이거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지. 그럼 이 그래프에서 내가 체크해야 되는 거는 미터 나누기 세컨드 속력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단위를 적어보고 곱해보고 나눠봐라. 한번 명심하세요. 자,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과 속도 운동. 등이 무슨 등? 같은 등이죠. 뭐가 같냐? 가속도의 크기가 같은 운동이지. 그럼 얘는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하다.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하다. 그럼 A가 어떤 일정한 값을 가지는 거죠. 네? 그러면 A가 일정하다라는 것은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 F가 어떤 놈? 요게 어떤 일정한 크기의 힘이 가해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힘의 크기가 일정하면 가속도 A가 어떤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될 것이다.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것은 일정한 크기의 힘이 가해졌을 때 그 일정한 크기의 힘에 의해서 일정한 크기의 가속도가 생겨나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다. 알겠니? 자, 요 식 3개 3통사가 나오는데 설마 동명고는 이거 이용해서 시험 문제 다 냅니다. 유신고는 이거 이용해서 시험 문제 안 냈고 전력고도 이걸 이용해서 시험 문제를 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푸는데 이 식들은 크게 쓸모는 없습니다. 사실 조금 오버하긴 해. 물리 원 수준이야. 이거는 너 수업 상황을 보고 내가 판단을 다시 할게요. 이거는 지금 당장 안 해도 크게 상관은 없다. 추워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잠깐 올렸다가 다시 내리면 그대로 바람 온도 넓히고 세기를 낮췄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은 학교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 자,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수준 문제 냈을 때 우리는 할 말 없습니다. 4번 문제 스타트.
저는 아주 즐겁지. 빡치네. 빡칠 건 아니죠. 저희 자꾸 젊으면 안 되는데 수업 열심히 해야 돼. 그다 소희야. 소희가 옛날에 너무 그만두고 나갔다 이거. 아마 지금 수업을 열심히 안 해서 나갔을 거야. 맞지? 아이가 난 잘 모르는데 잘 고사해. 나는 소희 수업을 그때 한 번도 안 들어갔었잖아. 쌤 수업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나. 열심히 하자. 엄청 열심히 하죠. 엄청 열심히 하자. 네. 맞지? 아니 쌤보다 쌤이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시끄러울 거예요. 소희는 그때 왜 그만뒀을까? 뭐 사연이 있나? 소희가 알겠죠. 소희는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반에 남자친구 있었나? 그 반에 여자 학생들밖에 없었지? 네. 누구 있었지? 소희, 예서. 도희, 예서, 다해. 다혜. 네. 예서, 다혜. 소희. 기억나? 예서, 다혜 말고 예서 친구 그 있었잖아. 아 수빈이. 수빈. 좀 키 크네. 수빈. 아 걔도 있었잖아. 민서. 응? 너 모르나? 민서 누구지? 기억이 안 나. 성인인데. 몰라요. 아 민서. 동중학교의 민서. 맞네. 아, 오케이. 소희 몇 번? 왜 저한테요? 그냥 물어보는 거야. 코로나 걸린 기념으로. 아니 물어 다 물어볼 거다. 3번 오케이. 자, 이니 몇 번? 아닌 것 같은 게 그래 몇 번? 5번, 3번, 5번. 지유? 응? 5번. 도희? 아 잠깐만요. 은정? 4번. 다윤? 3번. 도희? 저 2번 아니면 4번. 2번. 석찬? 1번. 4번. 답이 뭐 기가 막히게 분산이네요. 그냥. 자, 봐라. 시간 속도 그래프제. 예. 곱해봐. 곱해보면 뭐가 되노? 미터가 되죠? 이거 거리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 면적이 뭐고? 이동거리. 면적은 2초 될 때까지 이동 거리는 몇 미터? 10m죠. 틀렸죠. 아니죠. 3번 한 사람, 5번 한 사람 아니죠. 자, 0에서 2초 동안의 가속도 나눠봐. 자, 2초 될 때까지 속도 얼마 증가했니? 10 증가했지. 1초에 얼마씩 증가하노? 5 증가하니까 가속도는 5. 자, 그 다음에 디귿보기 4에서 6초 6초 동안에 속도는 얼마고 이게? 10, 9, 8, 7, 6 이렇게 되겠지? 자, 속도는 속도 값이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그래프 읽을 줄 모르니? 속도 플러스죠? 이 물체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속도 플러스야. 자, 근데 요놈은 4에서 6초, 그러니까 2초 동안에 10에서 0으로 속도가 마이너스 10 줄어들었죠. 가속도는 마이너스 5m/s 제곱이야.
그럼 가속도의 방향은 어느 쪽? 왼쪽. 속도의 방향은 오른쪽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과 속도, 운동 방향은 반대 방향입니다. 반대 방향이에요. 인정. 그러면 답은 몇 번? 4번. 남바. 자, 다음 7번 문제야. 뒷페이지. 아무 소리가 뭐 그게 아니고 괜찮다. 나는 이유를 모르지. 근데 갑자기 뭐 진강하더라고. 난 전화 와가지고. 지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무슨 이유일까는 좀 궁금했었죠. 근데 뭐야? 근데 좀 궁금해서 그래. 피드백, 학원 발전을 위해서. 학원 발전을 위해서. 비밀이야. 딱히 이유는 없었어요. 사실 내가 이쪽 반을 나는 전혀 손 안 대는데 아들 이름도 잘 모르고 막 그래가지고 쌤, 제 이름도 몰랐잖아. 난 이름 잘 몰랐다 솔직히. 그쵸. 그래서 네가 나한테 결제해달라 그러면 그냥 중2 여학생 뭐 여러 개 적어놓고 이랬던 적이 있다. 미안하다 도리야. 중3 여학생 막 이렇게 적어놓고. 근데 나중에 형한테 있잖아 뭐 중3인데 재용이 동생 말고 그좀 공부 좀잘 똘망똘망하게 생긴 애 있잖아. 걔 이름 뭐야? 그 결제했는데 형님 이름 뭐야? 수빈이 먼저 수빈이 진명이 쌤, 걔 제가 될 것 같잖아요. 언니는 수빈이 좀 포스가 예사롭지 않습니까? 일진같이 막 생겨가지고 맞아요. 아 일진이야? 대장이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아니 근데 수빈이는 딱 앉아있으면 포스가 장난 아니야. 무섭게 생겼어. 근데 일진 출신인가? 아니 일진 아니야. 도희하고 수빈이하고 친구야? 예서는 걔는 몰라요. 수빈이라고 있어. 쌤, 걔도 있었지 않아요? 그 누구지? 처음 왔을 때 예서랑 같이 있던 애가 있거든요. 그 수빈이 아니 걔는 걔가 제가 다예요. 걔네들 안 친했잖아. 예서랑 나이랑 안 친하지. 그러니까 제가 김수빈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제가 오기 전부터 그 예서랑 어떤 애랑 앉아 있었거든요. 나이 다혜 아니라니까요. 아니야, 걔 다예요. 다혜 아니야. 나이 맞아. 긴 머리. 아니요, 단발이에요 걔. 걔 제일 처음에 걔네 둘이 있었는데. 아니 제일 처음 말고 내가 왔을 때 여기인가 여기 예서하고 여기 걔가 앉았는데 이름 기억이 안 나. 그 단발에 오. 오 오민욱이 동생. 누군데요 누군지. 겨울에는 일주일에 수업 3번 할 겁니다. 스케줄 됩니까? 평일이든 주말이든 어쨌든 스케줄 잡아가지고 전일수가 워낙에 8단이잖아 1학기에 2학기 8단 2학기 8단 토탈 16단위 수잖아. 8단이면 진짜 솔직히 좀 과학의 시간 이런 거 좀 해줘야 됩니다. 1학기에만 8단. 1학기만 8단이다. 그럼 일주일에 뭐 물리 4번, 화학 4번을 해요? 일주일에 과학 수업 8번이지. 난 좋아. 난 좋아. 일주일에 8번. 수학이 6단일걸 1학기에. 그럼 수학과학 합치면은 14단입니다. 지금 영어 4단이 아니가 4단이 아니가 4단이. 그 영어 4단위를 위해서 영어학원 3번 가잖아. 다음 내년에 8단이라고 과학학원 산술적으로 6번 와야 돼.
8단이 단위수가 엄청나게 세고 내신 경쟁은 가장 치열한 과목이라고 물리가. 과학이 좀 거죠. 과학의 내신 싸움이 가장 치열해. 수학은 쉬워. 선생님 1등급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1등은 뭐 누구 지금 4명까지. 이과 지망생이 몇 명인데? 많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반이야. 8명. 이까지 모르지. 이과가 8명이라고? 일단 8명. 이과가? 아니 이과 과중 쳐서 저번에 저희가 선생님 손들으라 했는데 8명 나서. 이과가 문과가 나오지. 근데 이번에 막 처음만 해도. 아니 근데 너가 전교생이 몇 명이고? 270. 270? 270명. 273? 그러면 이과 140. 140 곱하기 0.4. 해봐라. 140 곱하기 0.4. 5.6? 네. 그럼 6명. 괜찮아. 135 곱하기 0.4 해봐라, 소희야. 네? 계산 계속 해라. 100. 135 곱하기 0.4. 137 곱하기 0.4. 이렇게 해라, 된다. 137 곱하기 0.4. 0.3이요? 4! 5.48. 138 곱하기 1.4. 138명 이상이 되기를 기원하세요. 138명이면 1등급 6명, 137명이면 1등급 5명. 우리 반에는 문과가 8명? 그러니까 반반 될 거라, 반반. 우리 반에도 뭐가 많던데. 많다고? 그러니까 1등급이 6명이야. 6명. 5명 아니면 6명. 지금 1등급이 몇 명이고? 11명이었잖아. 그럼 1등급이 11명이었는데 1등급이 6명이 된다고. 화학은. 물리는. 그럼 내가 뭐 6명밖에 안 되지. 뭐 손가락으로 때려봐도 야 정말 잘하고 정말 잘하고 저거 있고 저놈 있고 저놈 있고 저놈 있고 벌써 뭐 손가락이 한 8명 정도 올라오는데 야그 능사백 같은 애들을 다 제끼고 내가 6등을 해서 1등급을 받아온다. 아 쉽지 않죠. 그럼 2학년 때는 1등 받아오면 소희가 과학 1등급을 4개를 다 받아오면 4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해오면 내 차를 주겠습니다. 진짜요? 저는요. 쌤 당장 녹음해요. 니는 100만원 주기로 했다 이제. 쌤 당장 녹음해요. 내 첫째 아반떼 그거 아반떼 그 중고로 근데 팔면 저는 차 필요 없는데. 아니, 쌤. 대학 갈 때 니 차 타고 다니라며. 빨리 차 차 사주세요. 쌤 차랑 100이랑 너무 다르지 야, 않아요? 내 차 그거 지금 중고로 팔아봐야 150도 안 받아 못 받아 그거. 아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차 줄게 내 차 줄게. 아, 쌤, 이거 저- 좀 가져가서 수리 한 80만 원 해가지고 타고 다녀. 아니 쌤, 저 100만 원도 주고 노트북도 주는 거예요? 100만 원은 100만 원 내가 받는 거지. 저는 너 의대- 차니까요? 그러니까 너가 의대 안. 네가 의대를 가면 내가 100만 원을 받잖아. 네. 그걸로 내가 네 대학 입학 선물로 노트북을 하나 사주겠다고. 뭐야 그게? 너가 의대 안 가면 받을 수 있는 거야. 의대 안 간다니까요? 의대 안 가면 내가 100만 원을 줄 거고. 아 진짜요? 근데 어차피 돈이 갈망 없는 거 같은데. 의대는 없어요. 아니 근데 그 내가 전에 전제를 깔았잖아. 이대 갈 성적인데 안 가면이라는 그거 하고 또 못 가는 거는 다른 거잖아. 일단 성적이 안 되던데. 의대 갈망. 한번 해봐라. 나중에 시간을 보자. 소위 그랜드 슬램 달성해 오면 누구도 마찬가지야. 과학 4개 1등급 받아오면 차 주겠습니다. 아반떼. 쌤, 쓰는 아반떼. 쌤. 음. 물원 중에 어느 파트가 제일 어려워요? 일단은 역학. 맞죠? 어려운 거 맞죠? 역학이 제일 어렵지. 화원 중에서는 1단은 양자역이 제일 어렵고 2단은 물리, 2단은 전자기학 쉽습니다. 해볼만 저 합니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를 해? 물원. 어디서? 근데 안 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할 거. 아니야. 일단은만 해. 일단은만. 일단은 하고 있어 지금. 그거 안 해도 된다. 지금 괜히 힘 빼지 말고 수학에 더 매진해라. 이등 수학 잘하지? 그래서 일단 내신만 정확하게 따고 너가 이번 겨울이 기회야. 겨울이 굉장히 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선행학습 안 됐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될 겁니다. 물리는 형님하고 수업할 거고 과학하고 생명과학은 나하고 수업 진행할 겁니다. 쌤, 저 쌤은 전공 뭐예요? 이 물리. 나는 화학. 과학. 물리는 재미가 없죠. 재밌던데. 화학보다 화학보다 재밌어요. 과학은 정말 종합 학문입니다. 계산도 잘해야 되고 이해도 잘해야 되고 그거 맞아. 암기도 잘해야 되고 과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물리를 잘해야 됩니다. 대학 전공 수준에서는 물리를 잘하려면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결론은 수학을 잘해야 물리를 잘하고 물리를 잘해야 화학을 잘해요. 그럼 화학을 잘하는 나는 결론은 수학 잘하는 수학도 잘하고 물리도 잘하는 사람이죠 나는. 쌤 물리 잘해요? 물리 장난 아니지. 쌤 못하는 게 없네요. 사회 빼고. 못하는 거는 뭐 나 좀 부족한 거는 뭐 겸손. 아니 뭐 저거 찍고 있는 아, 거예요. 물리는 나는 물리 원 수업을 하잖아. 일부 클래스에 따라서는 나도 물리 원 수업을 하고 지구학 원도 수업을 하고 일부 클래스에 따라서는 수학 2도 하고 있고 미적분도 하고 있다 요새. 자 봅시다. 아마 A는 속도가 어때요? 지금 빨라지고 있나 느려지고 있나 그대로 빨라지는데 그 빨라지는 페이스가 어때? 일정하지?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2.5m/s 제곱이죠. B는 속도가 어때? 똑같이 가속도 A가 얼마입니까? 0이죠. A는 등가속도 운동하다. 등가속도, 가속도가 일정해. 자, 0초에서 2초. 0초에서 2초 될 때까지 B의 평균 속력은 5죠. A는 0에서 5로 증가했으니까 A의 평균 속력은 2.5죠. 평균 속력은 B가 A의 2배이다. 콜. 자, 0초부터 4초까지의 이동거리. 4초, 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는 그래프 아래쪽의 면적이 이동거리입니다. A의 이동거리는 이거, B의 이동거리는 요거, A와 B의 이동거리는 어때요? 같네요. 답은 3번. 소위 맞았냐? 나는 시험 문제를 나는 이걸 냅니다. 여기에서 내자면 나는 10번 이거 냅니다. 10번에 이거 근데 너무 쉽다. 오케이. 됐습니다. 나는 저걸 내겠다. 자, 그 다음에 이 뒷페이지에 있는 4번 문제 스타트. 아, 저 뭐야, 제일여고 시험이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시험.
우리 시험 며칠이야? 누구 시험? 우리 31부터 막 9월 30일이 아니라 30일 1 4 4? 중간에 토일 기우고 월요일. 민영아 몇 번? 나연아 3번. 지유야 응? 모르겠고 딱그 은정아 아우 도휘 4번. 소휘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아까 몇 번? 몇 번? 2번. 몇 번? 아까 번호 이야기 했던 사람 4번? 모모랬네. 자 이렇게 F는 MA를 쓰라고요. F는 MA를. 자 힘이 몇 뉴턴? 10뉴턴. 질량은 5. 가속도 A죠. 따라서 A는 얼마? 2. 임마 이것들 가속도가 얼마라고? 2. 헐. 얘는 맞아요. 임마 이거 가속도 얼마라고? 2. 얘는 2. 그러면 여기다가 F는 MA를 또 써봐요. 질량 얼마? 2의 가속도는 2. 얘가 사용하는 힘은 4N. 여기다가 F는 MA를 써보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6N. 4N 플러스 6N, 10N 이렇게 갈라먹고 있네요. 예? 그러면 물체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몇 뉴턴? 4N. 틀렸죠? 지금 전반적으로 안 보이네요. 자, 물체 A는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속도 2로 달리는 거죠. 가속도 2로 등 가속도 운동을 하겠네요. 뭔데? 등 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기억보기는 맞지. 등가속도가 등속 운동이 아니라 등 가속도. 가속도가 일정하다. 속력 점점 빨라진다. 일정한 크기에 힘이 작용한다라는 이야기죠. 인정. 이제 뭐 하겠나? 리뷰해 봅시다. 충격. 그럼 아까 그 형님 수업을 열심히 안 하네. 그냥 농담입니다. 그냥 팩트가 아니고. 말해드려도 돼? 말하면 안 되지. 그냥 뭐 형님 맨날 좀 뜨들썩 하더라고. 저번에도 보니까 저 옆반에 우리는 막 우울하게 수업을 하는데 저 화목반이 있어요. 중2반이. 그러니까 내가 화요일날 여기 하고 목요일날 내가 여기 하고 화요일 목요일 여기 하고 형님이 목요일 여기 하고 화요일 일을 한단 말이야. 내가 여기 목요일날 수업을 하는데 우울해. 막 진짜 우울하게 막 문제 풀고 수업하고 있었거든. 저희가요? 아니 목요일 반에. 근데 저 화요일 반 애들 저쪽 목요일 반 애들은 시끄럽더라고. 떠들고 막 깔깔거리고 있고. 근데 나 화요일 날에 일이 된다 이거. 화요일 날 내가 저기 가서 수업하고 우울해 여기가. 근데 이쪽 반은 또 뭐 깔깔거리고 있더라고. 이게 뭐 우울하고 이래 된다. 그래서 나는 왜 좀 우울한 먹구름을 몰고 다니는가. 쌤이 말한 그 천재 친구는 어떻게 됐어요? 천재 친구는 열심히 그 어린 아기. 그냥 그 교육을 받으러 다니고 있어요. 아니 여기 살아요? 걔는 무슨 일 하실까? 의사 되지 않을까요? 의사하기 너무 아깝지. 저돈잘 버는 게 의사니까 의사 시키겠죠? 걔는 국가적인 사명을 띠고 걔는 의사하면 안 돼. 걔 봐. 엄마 아빠가 의사 시킬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걔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서 걔는 과학자야. 막 서울에서는 그 유치원들 모아서 막 일대반 준비하는데 막 거기서 막 벌써 미적분을 한대요. 유치원생들이 네. 유치원에도 의대반이 있나? 네, 이때요 서울에. 요즘엔 좀 안 타는데 유치원 일대반. 나 초등학생까지 했어. 근데 초등
초5가 막 중2 거하고 그런 거 쓰면 그거는 기본이죠. 아예 무슨 해야 되는 거야. 초5가 중2급 해야지. 초5대 초5반 초5 때 초5 했냐? 너 초5 때 뭐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는데 초5 때한 6학년 거 초5 때 중1, 2 정도는 해야지. 그래 초6 때 중3급을 끝내고 초1 때부터 고등학교 과정을 빵빵빵 돌려가지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중1, 2, 3 때 고등학교 수학 상하 1, 2, 상하 1, 2, 상하 1, 2를 한 4바퀴에서 5바퀴쯤 돌리고 고등학교를 입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 내신을 봤는데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한 번밖에 안 돌려봤는데 그래도 무리 없다면 괜찮은 거고 한 5바퀴 돌리고 올라가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시간도 여유를 갖고 천천히 5바퀴 돌리고 뭐 선행학습 잘 안 돼 있는 아이들은 고등학교 올라가 보면 아 내가 수학이 선행이 안 돼 있어가지고요 수학 5바퀴 돌리고는 저놈은 내가 진짜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뭐 좌절감 같은 게 좀 든다 이거 사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학교 때 내신도 학교 시험도 시험이지만 나는 충실하게 미안하다 내가 뭐 이런 사교육에 이 선두주자가 돼가지고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좀 부끄럽긴 한데 뭐 실제로 수학 상하 1, 2를 5바퀴 올리고 올라간 놈은 1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 매우 높다. 수학 상하 1, 2를 하나도 안 하고 올라간 놈은 사실 1등급 받기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노은우라는 아이가 있는데 우리 학원에 명신고등학교 2학년인데 걔가 과학 1등급, 생명과학 1등급을 받았습니다. 지금 2학년에서 1등급을 받았는데 걔가 중2 때 내가 그 아이한테 내전에 이야기했나? 수학하고 때리치라 했다고? 안 했나? 수학하고 때리치우고 니 수학 내한테 공부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정말 그 아이가 걱정이 돼서 한 말인데 그 아이가 뭐 이런 그 아이랑 그 아이 엄마가 어떻게 생각했을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진짜 진심으로 애를 수업 마치고 나서 불러가지고 니 지금 수학학원 다녀가지고 안 된다. 근데 그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전교 1, 2등을 했는데 수학을 중학교 2학년 2학기의 아이를 중학교 2학년 2학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제 3학년 올라갈 놈을 이제 겨울방학 때 3학년 1학기를 이제 시작할 거예요. 그럼 이놈아는 선행학습을 하나도 안 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라.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수업 마치고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은우야 니 이래로 잘한다. 니 이러면 수학 고등학교 가서 쫄딱 나간다. 그래서 당장 그 수학을 그만두고 니 템포에 맞춰가지고 선행학습을 해야 된다. 근데 니 선행학습을 시켜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느 학원에서도 지금 이 상황에서 니 선행학습 속도를 뭐 맞춰줄 사람은 없다. 그래서 내가 시켜줄게. 그래서 학원 그만두고 나한테 1대1 과외를 받아라. 내가 비싼 돈을 안 받을게.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 하더라고. 그 학원을 계속 다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한 번 더 이야기했어. 니 안 된다. 수학학원 옮겨라. 나한테 안 맞더라도 과외해 줄 수 있는 쌤한테 옮겨가지고 요런 과정을 빠른 속도로 진행해라 라고 내가 또 조언을 한 번 더 했어.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얘가 결국에는 수학 상을 한 번 보고 고등학교를 들어갔다고. 근데 얘가 화학하고 물리는 3번씩 보고 올라갔거든. 3번씩 4번씩. 그 화학하고 물리는 1등급을 받았는데 수학을 4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 말이 안 되는 그런 결과. 말이 안 되는 거지. 걔가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수학 1을 니는 수학 1 본 적 있나? 니도 지금 막막하게 수학 1을 내년에 시즌 시작할 때 처음 본다고. 근데 내년에 시즌 시작할 때 처음 보는데 구도희는 수학 1을 뭐 2바퀴를 돌렸네. 김모양은 수학 1을 4바퀴를 돌렸네. 누구는 몇 바퀴를 돌렸네. 수학 1을 몇 번 공부한 아이들은 이번 겨울 방학이 되면 바로 수학 1 문제집 풀기 시작한다고. 근데 그때 이제 뭐 민영이는 로그는 뭘까?
뭐 로그의 정의는 뭘까? 지수에서 로그로 어떻게 바꾸지?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야. 다른 애들이 막 문제를 실막 돌리기 시작할 때 로그는 지수에서 이렇게 왔구나 하면서 그걸 하나하나 외우고 있으니까 늦다고. 뭐 망했다는 건 아닙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은 미안하지만 선행학습 해야 된다. 중학생들 학교 시험 8점 맞으면 어때? 그거 상관없다. 중학교 시험 96점 100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행학습 템포를 놓치지 말고 그냥 시합까지 선행학습 돌려라. 그러면 안 되겠나? 학교 시험은 90점 이상 정도만 맞도록 맞춰주고 학원에서 그 나머지 평소에는 선행학습 돌려라. 학교 시험 기간 한 달간 할 필요도 없다. 중학생들 한 달 동안 앉혀놓고 시합까지 시험 공부시켜서 100점 받으면 말고 그러니까 차라리 시험 대비 기간을 2주만 하고 점수는 92점만 받고 선행학습 좀 더 하는 게 훨씬 낫다. 그건 내 생각입니다. 나는 우리 아들도 그렇게 공부시킬 거야. 나중에 크면 중학교 성적이 뭐 상관있노? 미안하지만 냉정하게 그렇습니다. 뭐 학교 공교육을 내가 파괴시키는 사람일지 모르겠는데 그게 멘트나 봐라. 저 소위 이런 아들 봐라. 수학 선행이 안 돼가지고 수학비 빵해가지고 못하고 맞지? 저 3등급 받았냐? 2등급 받았냐? 3? 4? 4는 아니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중력은 물체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힘. 사실은 뭐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야.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 중력이 작용해요. 자, 중력 F는 G 곱하기 R 제곱분의 내 질량 곱하기 니 질량이야. 나의 질량과 너의 질량의 곱이 중력이라고. 그러면 중력이라는 이 힘은 거리가 멀어지면 중력은 작아질 거고 질량이 커지면 중력은 커질 겁니다. 요 질량도 커지면 중력은 커질 거고 요 질량도 커지면 중력은 커질 거야. 거리가 멀어지면 중력은 작아져요. 중력의 크기는 질량이 클수록 커질 거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질 겁니다. R이 작을수록 커지고 질량이 커질수록 커진다. 중력이라는 것은 접촉해 있거나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거고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입니다. 중력은 어차피 힘의 크기니까 뉴턴 단위를 사용하게 될 거고 중력은 장소에 따라서 그 측정값이 달라지긴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중력의 크기는 달라진다라는 표기는 안 쓸 겁니다. 자, 질량이 M인 물체는 중력의 크기가 mg다. mg. 그러니까 1kg짜리 물체는 중력의 크기가 9.8N이다. 그러면 소희야 10kg짜리는 중력이 얼마니? 98N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다음 주 예고를 합니다. 다음 주에 이 물리 파트를 일단 싹 다 끝낼 거거든. 싹 다 끝내고 물리 파트를 싹 다 끝내고 상당히 많은 수의 문제들까지 풀고 마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수업 이후에 치킨 약속을 잡지 말고. 알겠죠? 몇 시에 맞춰요? 몰라. 다음 주에는 일단 2시간 정도는 할 것 같아. 2시간 더 한다는 게 아니 2시간 더는 아니고 토탈 수업 시간이 2시간은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 뒤에 약속을 잡지 말고.